앞섬 소녀의 사계절. 봄, 앞섬 소녀.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앞섬 1863번지. 어여쁜 소녀가 태어난 곳이에요. 앞섬은 강 한가운데 떠 있어요. 섬이지요. 강물은 강바닥에 반질거리는 돌이 다 보이도록 맑고 강줄기는 앞섬을 감싸며 휘돌아 굽이굽이 흘러나가요. 소녀는 할아버지에게 무한한 애정을 받는 손녀였지만 그리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첫째 딸이기도 했어요. 소녀에게는 2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밭에 나가 일하는 엄마를 대신하여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가족들을 위해 아침밥도 짓고 동생들 책가방을 챙겨 학교도 보냈어요. 마을에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소녀의 집은 마을 초입에 있어서 하굣길이면 친구들이 자주 놀다 가곤 했어요. 소녀의 엄마는 친구들에게 메밀묵을 주셨지요. 친구들 사이에서 소녀 엄마의 메밀묵은 인기 만점이었어요. 소녀가 사는 마을에는 친척도 많이 살았어요. 한 번은 친척 집에 갔다가 서울에서 놀러온 남자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의 서울 말씨가 소녀에게는 그렇게 예쁘게 들릴 수 없었어요. 그 소리를 자꾸 듣고 싶어서 그 친척 집에 일이 없어도 놀러 가곤 했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소녀는 자신도 서울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어느 날 학교에서는 장마로 물이 많이 불었다는 방송을 했어요. 하지만 소녀는 배를 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배가 아니면 집에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아기 업은 아줌마, 소녀 또래의 학생들, 남자 어른 할 것 없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배는 갑자기 균형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더니 이내 가라앉고 말았어요. 어른들은 수영을 했지만 수영을 못하는 소녀나 친구들은 꼼짝없이 떠내려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염없이 물살에 떠밀려가면서 소녀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하늘의 도움인지 소녀는 마침 가까이 있던 덩치 좋은 한 청년에게 매달려 간신히 목숨을 구했어요. 그 다음은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소녀는 두고두고 이름도 모르는 그 청년에게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일로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소녀는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일로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생겨 비가 와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요. 소녀에게 고향은 봄과 같았어요. 새싹이 돋아나듯 소녀는 앞섬에서 태어났고 줄기가 돋고 잎새가 자라듯 소녀도 성장했지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모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은 따뜻했고 친구들과도 종달새처럼 즐겁게 어울렸죠. 가끔 고향 밖 세상은 어떤 곳일지 꿈꿔보기도 하면서요. 여름, 슈퍼히어로 엄마. 소녀의 꿈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나이팅게일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마침 다니던 교회의 전도사님이 전주 간호학원을 소개해 주셨어요. 하지만 갈 수 있는 집안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던 소녀는 자기의 꿈을 마냥 좇을 수는 없어요. 소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첫 일자리는 인천의 가발 공장이었어요. 어리기만 했던 소녀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첫걸음을 떼어놓은 것이었어요. 가족과 떨어져 멀고 먼 타지에서 지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가발 공장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가족들을 돕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기숙사 사감은 어찌나 엄하던지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게 했어요. 소녀는 도망치다시피 가발 공장을 떠나 구미의 직물 공장을 거쳐 부산의 제1화학으로 오게 되었어요. 제1화학에 다닐 때는 자취 생활을 했어요. 다락이 딸린 작은 방에 연탄 아궁이가 전부였어요. 한 번은 고향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와 부산에 놀러 온 적이 있어요. 소녀는 반가운 마음에
그들에게 자취방을 내어줬어요. 없는 형편에 쌀을 팔아 정성껏 끼니도 챙겨줬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다음 날 소녀가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가족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모아뒀던 통장과 도장이 없어졌지 뭐예요. 그때는 도장만 있으면 은행에서 쉽게 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소녀는 힘들게 번 돈을 잃은 것도 속상했지만 친구와의 우정을 잃은 게 더 속상했어요. 어쩌면 소녀는 그때부터 알았을지 몰라요.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 무렵 제1화학에서 알게 된 친구의 소개로 멋진 청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청년과 만나며 소녀도 어느덧 어엿한 숙녀가 되었어요. 서로를 향한 그들의 마음은 뜨거운 한여름 태양 같았어요. 부모님의 반대도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두 사람은 결혼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머지않아 사랑의 결실인 첫째 딸이 태어났어요. 몇 년 뒤에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엄마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첫째를 낳을 때는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었다면 둘째는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이 컸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들을 낳을 때는 딸이 장티푸스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아기가 작아 금방 출산할 거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과는 달리 고생을 엄청 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통증도 심했죠. 그래도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신기하게도 그 통증이 단번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까요? 아들을 얻은 기쁨도 잠시,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아들의 심장 소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심장에서 바람이 새는 소리가 난다며 아이를 더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보라고 했어요. 의료 장비가 잘 갖춰진 병원에서 아들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알게 된 아들의 병명은 심신충격 결손증의 심장에 구멍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서너 살이 되면 자연적으로 구멍이 메꿔질 수도 있으니 의사 선생님은 두고 보자 했지요. 3년이라는 시간을 가슴 졸이며 지켜봤죠. 그러나 아들의 심장은 메꿔지지 않았어요. 다행히 장재단의 도움을 받아 백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간 사이 그녀는 대기실에서 간절한 기도를 했죠. 장장 7-8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서야 안심을 했어요. 하지만 뭐가 잘못되었는지 재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내내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엄마의 마음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있어요. 그녀의 시련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녀는 마음껏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남아있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했기 때문이죠. 아이 둘을 여자 혼자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남들보다 2배는 더 노력하고 2배는 더 일해야 아이들을 지키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어요. 힘든 나날들이었죠. 아이들의 교재비, 회비 같은 것도 제때 줄 수 없었어요.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 대출도 힘들어 돈을 빌려야 했죠. 하지만 고통의 시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두 아이가 나날이 커가는 모습들을 보는 행복의 시간도 있었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엄마이자 아빠였어요. 마치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였지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항상 지켜주는 그녀는 엄마였어요. 가을, 마음의 단풍 들다.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한 여름은 무서운 태풍과 혹독한 가뭄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름은 언제나 끝이 있는 법이에요. 새로운 계절, 풍요와 충만함이 기다리고 있죠. 푸르던 나무들이 하나둘씩 고운 빛의 옷으로 갈아입을 무렵 소녀는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걸 느꼈어요. 그 구멍은 나날이 커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허전함 덕분에 소녀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새로운 빛과 만나게 돼요.
한평생 일만 하느라 미쳐보지 못했던 것은 다름 아닌 글솜씨였어요. 한동안 좋아하던 오라버니가 있었어요. 때로는 짝꿍, 때로는 연인, 또 가끔은 미래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던 사람.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별명을 붙여줄 수 있다고 소녀는 생각했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별이 되어 그녀를 떠나갔어요. 소녀는 그가 가는 길을 끝까지 배웅했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은 별로 나지 않았어요. 추모공원에 글을 남겨두고 돌아서려는데 우연히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먼저 가신 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공모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별이 된 그를 그리워하며 편지를 썼어요. 이제는 직접 전할 길 없는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았어요. 그리운 나의 버세게라는 제목을 붙여 응모했지요. 소녀의 진심이 전해진 걸까요? 한참 지나고 있고 있었는데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소녀는 당당히 2위를 차지했어요. 작가들과 나란히 앉아 상을 받는데 그게 어찌나 뿌듯하고 자랑스럽던지요. 마치 자신도 작가가 된 것 같았어요. 하긴 작가가 따로 있나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작가지요. 소녀의 진심이 담긴 글은 뒤늦게 소녀의 마음을 물들인 한 잎의 단풍잎이나 다름없어요. 소녀는 이제 손이 아파 글을 적기 힘들어요. 글을 쓰는 게 부끄럽기도 해요. 역시 글에는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소녀가 계속해서 글을 쓰면 어떨까요? 새로운 감정, 기억하고 싶은 순간, 풀어내고 싶은 납품들을 한자 한자 적어가면 어떨까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감정들에 솔직해질 수 있고 가슴 깊이 간직한 추억을 영원히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글들로 그녀의 마음이 더는 허전하지 않고 단풍처럼 발갛게 물들었으면 좋겠어요. 겨울, 봄날의 바다를 꿈꾸는 따뜻한 아랫목. 꽃잎 같은 소녀의 얼굴에도 어느덧 주름살이 생겼어요. 사람들도 소녀를 할머니라고 부르죠. 화사한 봄꽃이 지고 뜨겁고 혹독한 열기가 가시고 곱던 단풍이 설이 맞아 지듯이 모든 것은 변하는 법이니까요. 소녀의 딸과 아들도 자기 삶을 찾아 소녀를 떠났어요. 심장 수술까지 해 애태우던 아들도 건강하게 자라 제 몫을 하며 살고 어릴 적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보라고 했던 딸은 진짜로 자기를 닮은 딸을 둘이나 낳았죠. 하지만 소녀에게 손녀딸들은 그저 토끼같이 예쁘기만 해요. 소녀는 손녀딸이 자주 보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자식이라도 다 크면 이제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사는 게 다 그렇죠. 대신 소녀는 부모 형제와 많은 시간을 가져요. 겨울이 오면 멀리 떠났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와 아랫목에 발을 묶고는 서로에게 기대 거친 풍파로 지친 몸을 녹이는 것처럼요. 기분 좋고 선물 같은 시간이에요.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쳐도 아랫목은 따뜻하니까요. 임사모가 그런 거예요. 임사모가 뭐냐고요? 바로 임 여사를 사랑하는 모임의 줄임말이에요. 임 여사는 다름 아닌 소녀의 엄마고요. 멤버는 소녀와 소녀의 동생들, 임사모 멤버들은 엄마를 모시고 철 따라 여행을 다녀요. 어떤 가을에는 산으로 떠나요. 둘레길도 걷고 화투도 한 번씩 쳐요. 가위바위보를 하며 게임도 좀 하고 어린 시절 부르던 노래도 하면서 앞섬 소녀 시절로 돌아가요. 진짜로 고향 앞섬에 놀러 간 적도 있어요. 텐트도 치고 고기도 구워 먹고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고향에 많은 게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한 바퀴 돌려면 한참 걸리던 동네를 한 걸음에 돌고 멀게만 느껴지던 앞산도 손 닿을 듯 가까워요. 언제까지나 고향을 지킬 것 같던 친척들도 이제는 안 계시고 어릴 적 쫓아다니며 챙겨줘야 했던 동생들도 왠지 달라요. 형제지간이라도 다 알 수 없는 세월을 저마다 겪으며 살아왔기 때문이겠죠. 임사모 덕분에 소녀는 많이 변했어요.
엄마랑도 더욱 가까워졌어요. 엄마도, 동생도 함께 나이 들어가는 친구 같아요. 가끔은 원망도 했던 어린 시절과 화해하는 것 같아요. 이루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꿈과도 다시 만나요. 흰머리 희끗희끗한 소녀는 사람들과 어울려 산에도 자주 가요. 경치 좋고 공기 맑은 산에 오르며 흘리는 땀방울이 좋아요. 바람이 불어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씻어주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져요. 산정상에서 외치는 야호 소리에 멀리서 화답하는 메아리도 좋아요.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마시는 한 잔의 막걸리도 꿀맛이고요. 봄산에서는 나물도 캐오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다슬기도 잡지요. 세찬 물살이 발목을 휘돌아 나가는 걸 느끼며 그녀는 마침내 자기만의 행복을 찾은 듯해요. 결혼 전에는 장녀로서, 결혼 후에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살아가느라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던 소녀였는데 말이죠. 바깥이 추울수록 아랫목은 더욱 따뜻하게 느껴져요. 길고 긴 겨울밤에는 지나온 시간들이 마치 영화처럼 떠올라요. 사계절처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힘든 나날도 있었지만 소녀는 즐거웠던 때를 더 많이 떠올리고 싶어요. 그런 기억들이야말로 사는데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겨울이 춥기만 한 계절은 아니에요. 따뜻한 봄을 기다릴 수 있잖아요. 소녀는 바다를 꿈꿔요. 넓고 깊은 바다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연들을 다 품어줄 것 같아요. 한결같이 철썩이는 파도 소리는 소녀의 고단했던 삶을 위로해주는 기도 소리 같아요. 물에 풀어져 물과 하나가 되는 한 방울 물감처럼 소녀도 힘들었던 시간들을 바다에 풀어놓고 싶어요. 그 물방울이 퍼져나가 따뜻한 봄날의 바다에 가닿기를 꿈꿔요. 그 넓고 깊은 바다에 그간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해안과 기쁨과 그리움과 원망을 훌훌 털어버리는 꿈을